탄산의 음료. 음식을 먹을 때 섭취하는 칼로리와 영양소는 뇌 활동, 손상된 근육 조직 복구, 그리고 모든 세포와 장기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에너지 요구량이 충족되면 모든 과도한 칼로리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신체 여러 부위, 특히 복부, 옆구리살, 엉덩이 주변에 저장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칼로리 섭취 대 칼로리 소모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만 칼로리 과소비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지방 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배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제한해야 할 가장 살찌게 하는 9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장 살찌게 하는 음식 또는 음료라고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사실 탄산음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매일 270칼로리의 첨가당을 섭취하며 이 추가 칼로리의 대부분은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에서 옵니다. 이러한 액상 설탕은 일주일에 거의 1900칼로리라는 엄청난 양의 추가 칼로리로 이어지는데 이는 12마일에서 15마일을 달릴 때 소모하는 칼로리 양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태워 없애기 힘들겠죠. 설탕 칼로리의 문제는 포만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섭취하는 칼로리 위에 더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체계적인 검토에서 보듯이 청량음료 및 기타 설탕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탄산음료를 탄산수, 차 또는 커피와 같은 건강한 음료로 대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달콤한 맛을 갈망한다면 스테비아와 같은 인공 감미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든 음식과 음료를 인공 감미료로 대체하면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체 연구는 최대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인공 감미료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루에 스테비아 2에서 3포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설탕 갈망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수 있으니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탑2. 맥주 다음은 맥주입니다. 맞습니다. 맥주배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맥주는 과도한 체중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음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맥주가 체중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알코올은 주로 간에서 아세테이트로 전환되며 아세테이트가 혈액으로 유입되면 몸 전체에서 지방 연소가 크게 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섭취하는 지방산은 연소되기보다는 체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게다가 아세테이트 자체도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또 다른 문제는 피자나 늦은 밤 맥도날드 방문과 같은 고지방 정크푸드와 함께 섭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서 오는 과도한 칼로리는 전혀 포만감을 주지 않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는 달리 알코올은 식욕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019년 체계적인 검토 및 메타 분석에서 연구자들은 성인들이 섭취하는 알코올 칼로리 양에 대해 식사량을 줄임으로써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오히려 비교적 적은 양의 알코올은 음식 섭취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알코올 음료를 비교해보면 맥주는 지방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알코올 음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맥주 한 잔당 150칼로리를 함유하고 와인은 한 잔당 125칼로리, 독주는 한 잔당 약 100칼로리를 함유하기 때문입니다. 탑3. 크루아상. 이어서 크루아상입니다. 크루아상은 칼로리 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까다롭습니다. 1995년 한 연구팀은 어떤 음식이 가장 포만감을 주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과일, 제과 제품, 스낵, 탄수화물 풍부식품, 단백질 풍부식품, 아침 시리얼의 6가지 범주로 분류된 38가지 음식을 평가했습니다. 각 음식은 약 240칼로리 분량으로 그룹의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총 120분 동안 15분마다 참가자들로부터 포만감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분 후 그들은 표준 범위의 음식과 음료 중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각 음식이 얼마나 포만감을 주는지 평가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각 그룹에 대해 포만 반응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계산했고, 이를 흰 빵과 비교했습니다. 흰 빵은 포만감 점수 100점을 받았는데, 이는 음식이 100점보다 높으면 흰 빵보다 더 포만감을 주고 낮으면 덜 포만감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결과는 평가된 38가지 음식 중에서 크루아상이 가장 포만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루아상은 포만감 지수에서 47점을 기록하여 이미 포만감이 낮은 음식인 흰 빵보다 포만감이 절반도 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크루아상을 먹으면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것이 이 음식이 매우 살찌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크루아상에 대한 대체 탄수화물을 찾고 있다면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감자는 크루아상보다 7배 더 포만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탑 4. 쿠키. 다음은 쿠키입니다. 쿠키는 밀가루, 설탕, 버터처럼 포만감을 주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초콜릿 칩과 같은 고칼로리의 맛있는 재료가 추가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것이 쿠키가 매우 살찌게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인 사람들이 매일 수박 2컵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이전보다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을 감량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같은 양의 칼로리를 쿠키 형태로 섭취하면 과식하고 지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연구에 따르면 쿠키 섭취는 혈압과 체지방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수박과 같은 천연 단맛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면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다양한 유익한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탑 5. 식용유. 또 다른 교묘한 고칼로리 음식은 식용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식이지방은 건강에 필수적이며 아보카도 오일과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용유는 다양한 유익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식용유는 포만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서도 이용 가능한 식품군 중에서 칼로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음식을 조리하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식용유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해보세요. 너무 많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식용유가 극도로 살찌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119칼로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일 식사에 3스푼을 추가하면 357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식용유, 특히 아보카도 오일과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에 좋은 오일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용하는 기름의 양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돕는 훌륭한 도구는 오일 미스터입니다. 이는 팬에 들어가는 기름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식료품점에서 살 수 있는 많은 즉석 사용 스프레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놀라 또는 유채와 같이 고도로 가공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식물성 기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별도의 오일 미스터를 구입하여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직접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탑 6. 감자튀김. 다음은 맥주와 함께하는 음식인 감자튀김입니다. 일반적인 5온스 약 140g 한 접시에 약 427칼로리가 들어있어 감자튀김은 확실히 고칼로리 정크푸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자튀김이 보통 더블 치즈버거와 탄산음료 같은 해피밀의 나머지 구성과 함께 나온다는 사실을 더하면 감자튀김 외에도 수백 칼로리를 쉽게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자튀김이 포만감을 주지 않으면서 고칼로리라는 사실 외에도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트륨 자체는 칼로리가 없으므로 지방 증가를 유발하지 않지만 여담으로 몸이 세포에 더 많은 나트륨을 보유하도록 강제하여 전체적인 수분 보유량을 증가시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분 무게에 대해 걱정하지 않더라도 나트륨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지방 증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하면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어 칼로리 과잉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청훈연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소금 첨가식품 중독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소금 첨가식품이 뇌 오피오이드 및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여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연구자들은 또한 소금을 덜 섭취하는 것이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감자튀김과 같은 정크푸드에 강한 갈망을 느끼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탑 7. 피자.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서 피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피자는 감자튀김과 같은 이유로 매우 살찌게 합니다. 지방, 칼로리,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로 간주되는 12인치 피자 한 판은 평균적으로 무려 1835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놀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술 마신 밤에 혼자서 중간 크기 피자 한 판을 전부 먹어치우는 사람들을 흔히 봤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이런 중간 크기 피자를 2판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체지방 1파운드를 찌우기에 충분한 칼로리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밤에 외출하여 맥주 몇 잔, 12인치 피자 한 판, 탄산음료에 칼로리를 합산하면 하룻밤에 3,5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코올은 사람을 완전히 미친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술을 마신 후 의지력을 더 잘 관리하거나 밤에 외출 후에는 이러한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세요. 탑 8. 땅콩 버터. 다음은 과음하지 않아도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땅콩 섭취는 체중 감소 및 건강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땅콩 버터의 경우 일반 땅콩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콩을 땅콩 버터로 만드는 과정에서 통 땅콩이 가지고 있는 씹는 저항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땅콩 버터를 좋아하고 토스트나 사과 조각 위에 두껍게 발라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땅콩 버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토스트나 사과에 추가합니다. 때로는 단순히 사과나 토스트만 먹을 때 섭취할 칼로리 양을 2배 또는 3배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땅콩 버터의 마지막 한 가지 문제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상업적으로 제조되며 종종 식물성 기름, 설탕, 소금을 첨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지만 포만감을 덜 주고 칼로리는 더 높게 만듭니다. 따라서 땅콩 버터의 천연 품종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설정된 칼로리 목표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면 문제없지만, 하루 종일 너무 많은 땅콩 버터를 먹는 것은 원하는 칼로리 범위 내에 머무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지방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탑 9. 감자칩. 마지막으로 중요한 감자칩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과학자들은 20년 동안 12만 명이 넘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에 특정 변화가 4년 단위로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4년 동안 체중 증가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된 생활 방식의 변화는 감자칩 섭취량 증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자칩이 체중 증가와 그렇게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감자칩이 위장에서 차지하는 부피에 비해 칼로리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00g의 감자칩은 평균적으로 무려 536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목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감자칩과 같은 스낵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서 특히 늦은 밤에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저녁에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감자칩 섭취량 증가가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9가지 음식들을 반드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날씬해지고 그 날씬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면 식단에서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음식은 적당히 포함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여 체지방이 증가하기 쉽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살찌게 하는 음식들에 대한 분석이 당신의 일상 식단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영양의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시작하세요. 지방 감소 과학에 대한 다음 심층 탐구는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